UFC 라이트급 챔피언 알렉스 페레라가 과거 힘들었던 시절 일했던 타이어 가게를 다시 찾아 어떻게 타이어 가게 일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주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내가 처음 이 타이어 가게에 오게 된 계기를 말해주고 싶어. 여기 사장님이 나랑 이웃이었어. 타이어 가게를 하는 걸 알고 있어서 항상 일 좀 달라고 했어. 사장님, 혹시 저 일할 거 없어요? 이렇게. 그럼 사장님은 나도 이제 막 시작이라서 나도 일이 없다. 내가 직접 다 해야 돼. 라고 했지. 그래도 난 계속 졸랐어. 만날 때마다 계속 일 좀 달라고 했지. 그러다 내가 워낙 집요하니까 결국 그럼 한번 가게에 와서 봐봐 라고 한 거야. 타이어 가게 구경이나 해보라고 말이야. 사실 오라고 했는지 내가 가도 되냐고 했는지는 기억 안 나. 어쨌든 여기 와서 얘기하다가 내가 사장님이 일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타이어 공기압 맞추는 거 알려줄게 라고 하더라고. 마침 차 한 대가 와서 내가 공기압을 맞추고 했더니 손님이 마지막에 일해야 할 동전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장님을 쳐다보면서 왜 동전을 주죠? 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말하길 여긴 바람 넣어주는 건 돈 안 받아. 그래서 손님들이 가끔 팁을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할 거야.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면 돼 라고 하더라고. 그때 생각했지. 아,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겠다. 사장님이 바쁠 때, 다른 차 작업하느라 바쁠 때 굳이 일을 멈출 필요 없게 내가 가서 바람 넣어주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씩 돈이 생기더라고. 그렇게 시작한 거야. 시간이 지나자 내 노력을 보고 사장님이 일 하나 줄게 라고 했어. 이만큼 줄 테니까 일해라 라고. 그렇게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어. 난 완전 좋죠 라고 했지. 난 돈 못 벌 걸 알면서도 계속 왔어. 당장 이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관심을 보이니까 그걸 본 사장님이 결국 기회를 준 거지. 난 그 기회를 잡았고. 격투기 얘기로 돌아가 보면 격투기도 똑같아. 요즘 보면 이런 태도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관심 말이야. 가끔은 계속 밀어붙여야 돼. 그 관심을 안 보이면 가르치는 쪽도 옆에 붙어서 가르치고 얘기해주고 조언해줄 의욕이 사라져. 그래서 난 타이어 가게 때부터 이걸 하나의 교훈으로 삼았고 지금은 그걸 격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된 거야. 사실 내 얘기하는 게 좀 어렵긴 해.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쟤 거만하다. 잘난 척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난 그냥 내 인생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얘기를 꺼내는 건 너희한테 알려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고 싶어서야. 진짜 관심을 보여. 말로만 관심 있는 척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 사람한테 네가 진짜 배우고 싶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왜냐면 시간은 정말 귀하거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렉스 페레라가 타고난 피지컬과 천재성으로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타이어 가게 스토리를 들으니 페레라가 운동을 늦게 시작했음에도 킥복싱에 이어 MMA까지 이렇게 성공을 거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또한 하비비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잭달라 마달레나 전에서 이슬람 마카치프의 타격이 주목받지 못했다 얘기했습니다. 잘 보면 이슬람이 카프킥으로 상대 스탠스를 바꾸게 만들었어. 이슬람이 워낙 인상적인 경기 운영을 해서 그런 장면들이 주목을 많이 못 받았다 생각해. 특히 레슬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스탠딩에서의 많은 장면들이 과소평가된 것 같아. 근데 그 경기에서 이슬람은 스탠딩에서도 정말 잘했고 거의 맞지도 않았어. 이게 스탠딩 훈련의 결과가 아니고 뭐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하빕은 이슬람이 라이트급으로 내려가 일리아 같은 선수와 붙는 것에 흥미없다 얘기했습니다. 내게 있어서 이슬람의 라이트급 복귀는 흥미롭지 않아. 이유는 딱 하나야. 이슬람은 이미 그 체급에서 모든 걸 증명했거든. 그리고 이슬람은 이미 34이야. 굳이 70kg로 감량을 많이 하면서 또 뭔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UFC가 흥미로운 상대를 붙여준다면 UFC가 누구로 정하든 전혀 상관없고 그 상대랑 싸울 거야. 좋은 도전자들이 정말 많고 이슬람은 누구랑 붙어도 싸울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마르가 지난 메라백에 패배한 이후로 더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마르는 첫 패배 이후 더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는 게 증명됐어. 더 동기부여됐고 더 배고파졌고 열정이 더 커졌어. 그리고 난 걔가 진짜로 원하고 있다는 걸 느껴. 의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졌어. 그리고 지난 경기를 이겼지. UFC에서는 네가 다음 차례니까 기다려도 된다 라고 말했었어. 근데 우마르는 1월에 꼭 싸우고 싶다 고집했어. 가능하면 1월이나 2월에 제발 경기 하나 달라고. 이건 우마르가 직접 강하게 밀어붙인 거야. 그래서 UFC가 상대를 줬고 가능한 최고 수준의 상대 피그레도를 준 거지. 우마르의 안에 그 불이 꺼질까 하는 걱정은 최소한 지금은 없어. MMA에서 싸울 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불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네가 진짜 원하고 불타고 그걸로 살아야 돼. 그리고 시간은 이 모든 게 우마르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보여줬어. 그래서 1월의 팬들은 다시 한번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 지금 이 순간 우마르가 이 체급의 정상급이라는 걸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하빕은 션 오멀리가 이번에 화려한 KO 승을 거둬서 타이틀샷을 또 받는 게 걱정이라 얘기했습니다.
내가 더 걱정하는 건 션 오말리가 돌아와서 아주 화끈하게 이길 수도 있다는 거야. 우마르가 싸우는 바로 그날 밤에 말이야. 이게 내가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야. 왜냐면 션 오말리가 멋지게 이긴다면, 걔가 잘하는 것처럼 화려한 KO로 이긴다면 션 오말리도 다시 타이틀 경쟁 구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 공정하냐 아니냐는 둘째 문제고, 어쨌든 겐 판정으로 페트리안을 이겼으니까 심판들이 걔 손을 들어줬지. 물론 난 그 경기를 션이 이겼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하빕은 페트리안과 오마르의 경기는 의미 있는 경기라 얘기했습니다. UFC만을 위한 경기가 아니라 러시아 팬들한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기야. 그리고 그 둘은 경기를 할 자격이 있어. 같은 팀도 아니고 보다시피 서로 약간의 신경전이 있어. 서로에 대한 발언이나 생각을 숨기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서로 맘에 안 들어해. 게다가 둘 다 이 체급 최상위권이야. 우마르는 탑 컨텐더고 페트르는 현재 챔피언이지. 그래서 이 경기는 상당히 말이 된다고 봐. 그리고 난 이 둘이 실제로 싸우게 되길 바라고 있어. 누가 더 강한지 확실히 가리기 위해서 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UFC 웰터급 챔피언 이스라엘 마카체프가 얼마 전 화제가 됐던 마이클 모랄레스 전적 관련 이슈에 반응했습니다. 모랄레스는 며칠 전만 해도 무패가 아니었는데 다시 무패가 됐더라. 그 기록을 어떻게 없애버린 건지 모르겠네. 케이지에서 싸운 경기 봤거든. 걔가 초크당해서 기절한 거. 근데 나중에 그게 이벤트성 매치였다 발표하더라고. 뭐 그러면 다시 한번 초크로 기절 당해야겠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마카체프 옆에서는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번 보시죠.你要笑，你要笑。18, 18. 한편 최근 MMA 관계자들 및 전 UFC 파이터들까지 입을 모아 극찬하고 있는 파이터죠. 존 존스가 키우는 신예 게이블 스티브슨이 존과 함께 훈련 중입니다. 한번 보시죠. Oh yeah?